이제 두 번째는 출력 문제인데, 사실 얘가 이제 그 3.2초면 그래도 웬만한 슈퍼카보다 빠르거든요. 그럼요. 제가 2.1초가 과연 나한테 필요할까? 지금 3.2초로 출력 보시면 네. Yo, get the speaker box loud, hitting that stuff till you hearing that sound. Hitting that stuff till you hearing that sound.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토번의 혜진입니다. 오늘은 전기차 모델 S 차주분과 인터뷰 함께 시작해볼게요. 차주분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숯불 돼지고기 식거 프랜차이즈 대표이사 조은규라고 합니다. 아니, 대표님 나오시는 다른 영상을 봤는데 엄청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또 저희 서울토반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 엄청나지 않습니다. 엄청나지 즐거운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타고 계신 차량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모델 S 롱레인지입니다. 플레드 모델이 있고 하이 버전, 롱레인지 버전이 있고. 그러니까 플레드 모델은 조금 더 고출력 모델이라고 하면 네, 걔는 제로백이 2.1초로 알고 있어요. 모터가 3개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얘는 이제 모터가 2개, 얘는 제로백이 3.2초. 얘도 뭐 3.2초만 해도 그러니까요. 충분하다 저는 생각해가지고 롱레인지를 샀습니다. 그럼 롱레인지는 배터리 효율이 더 좋은 차량으로 알고 있어요. 얘가 이게 네. 100% 충전하면은 652km 정도? 652km요? 그럼 차량에 대한 장점 이야기는 조금 네. 이따 같이 해주시고, 지금 이 차가 출고 시작한 지 2주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차량 구매하실 때 총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할인을 좀 해줬어요. 그 리퍼럴 맞아요. 코드로 해가지고 추천 제도로 하면은 132만원 할인이 있고 1억 3,200 정도? 1억 3,200이요. 네. 그러니까 132만원 할인도 받고 1억 3,200만원. 3년 동안 그 슈퍼차저 무료. 전기차는 등록할 때 취등록세도 같이 할인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해서 한 370 정도 할인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럼 총 1억 3천 중반에 출고를 하셨는데 300만원 정도 취등록세 할인 받으시고 130만원 가량 차량가 할인 받으시고 슈퍼차저 이용권 받으셔서 구매하신 것 같아요. 보험료는 어느 정도 할까요? 139만원? 차량 가액 대비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차 이제 장점이 너무 많다고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이 차에 반하신 계기는 어떤 게 있으세요? 일단 제가 이 차를 사기 전에 한 네. 1년 전에 모델 Y를 샀었어요. 그 전에 한 1년 정도는 드림카였죠. 그 X5 BMW X5를 네. 타다가 전기차를 우연히 뭐 테슬라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안 좋은 기사들 너무 많이 보고, 저는 약간 그런 기사들을 보면 약간 호기심을 가지는 편이거든요. 왜 이렇게 욕을 하지? 궁금해서 이제 한번 시승을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원래 이제 Y하고 X5하고 같이 타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게 타보니까 X5를 안 타게 되더라고요. 제일 큰 문제가 그 제가 지방 출장 갈 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주행이 되니까 부산 도착해서도 제가 피곤하지가 않고 그런 문제들도 있고, 네. 출력 부분도 그렇고 한 달인가 있다가 X5를 팔았어요. Y반 타다가 이제 얘를 기다리고 있었죠. 얘는 이제 어쨌든 모든 면에서 3하고 Y보다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성차감이 제일 많이 많았었죠. 모델 Y 저는 탈 때는 그렇게 성차감 나쁘다고 생각 안 했는데, 뒤에 타신 분들이 이제 가끔 이 요철 넘어갈 때 뒤에 분들 약간 헤드뱅잉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눈치가 네. 보여요. 근데 얘는 그런 문제를 많이 잡힌 것 같아요. 거의 X5 정도 성차감이 돼요. 네. Y를 타실 때부터 테슬라가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번에 S와 X 라인업이 나온다는 소식에 바로 구매를 하시게 된 거네요. 때 마침 주식이 올라줘가지고 주식이 마이너스 한 반토막이 났었어요. 오, 맞아요. 60%가 넘게 손해가 네. 났다가 테슬라가 그냥 400불대에서 거의 102까지가 내려갔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맞아요. 100이 갔을 때 많이 샀어요. 언론에서는 뭐 40까지 빠질 거다, 절망적인 뉴스들이 계속 도배됐지만 어차피 언론들은 테슬라한테 우호적이지 않거든요. 저는 100일 때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는 수익으로, 다행히 주식 수익으로 샀습니다. 그럼 결국 테슬라가 테슬라를 사준 거네요. 맞습니다.
장점 이야기로 진동이 좀 덜하고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을 뽑아주시면서 운전에 대한 피로도가 되게 적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하신 것까지는 알겠는데 네. 플레드를 선택하실 법도 한데 롱레인지를 선택하신 이유는 일단 있으신가요? 플레드가 1,300만 원 더 비싸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일단은 그 장거리 출장을 많이 가기 때문에 네. 멀리 가는 게 필요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플레드도 사신 분들 보니까 네. 630km 정도 나오더라고요. 좀 후회를 약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원상에는 그때 570km밖에 못 간다고 나왔는데,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출력 문제인데, 사실 얘가 이제 그 3.2초면 그래도 웬만한 슈퍼카보다 빠르거든요. 그럼요. 제가 2.1초가 과연 나한테 필요할까? 지금 3.2초로 출력 보시면 네. 감당이 안 돼. 3.2초 저도 감당이 안 돼. 근데 네. 2.1초까지는 과연 저한테 필요할까? 사실 이렇게 밟을 일이 없어요. 옆에 친구 그럼요. 태웠을 때 놀리려고나 밟지. 거래처 사장님 하면 놀리지도 못합니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게 전기차 처음 타시는 분들은 그렇게 토크가 좋다며 하지만 사실 그렇게 쓸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건 네. 요번에 신형 테슬라 나온 것 중에 네.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 요크 스티어링 휠은 어떤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 운행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제가 Y를 그때 사제로 요크를 달았었어요. 제가 또 요크를 선택한 이유는 이게 더 편하니까. 예를 들어서 유턴할 때는 방금 보셨잖아요. 그죠? 네. 당연히 불편합니다.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자, 하지만 직진할 때는 편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손잡이 위치가 밑을 잡고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장점 오토파일럿. 할 그쵸. 때는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딱 걸치고 가는 거죠. 운전할 때 직진을 하는 경우가 많냐 아니면 유턴하는 경우가 많냐. 당연히 직진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옵션비를 주고 이걸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테슬라가 항상 옳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나오면 다들 테슬라는 아니야. 아니야 하지만 화면 하나 있었을 때 다들 아 이건 아니야 했지만 지금 차들이 다 이거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버튼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이 깜빡이가 불편하죠. 근데 지나고 나면 적응이 되면요 다른 차를 못 타요. 이게 너무 편하니까 다른 차 깜빡이 이렇게 놓고 하는 거 이제 못 하게 해요.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너무 장점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컴퓨터의 지능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테슬라는 이런 개념이죠. 이 차가 나온 지가 지금 디자인이 크게 안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차들은 신차가 나왔다고 그러면 이제 외관이 바뀌잖아요. 얘들은 컴퓨터 칩이 바뀝니다. 얘가 이제 HW 4.0. 그게 신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얘들은. 네. 구형은 3.0.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를 샀는데 계속 새로운 디자인이 나오면 내 차가 안 좋잖아요. 기분이. 그쵸. 이게 확실히 무의미한 디자인의 혁신이 아니라 머리가 똑똑해지는 거기 때문에 아, 맞습니다. 확실히 조금 더 신형의 느낌이 운전자한테 체감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기술적인 발전을 많이 한 게 그 차주분의 마음을 쏙 사로잡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테슬라 하면 가장 많이 회두되는 네. 반자율 주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네. 어떤 옵션을 선택하셨는지 아, 궁금합니다. 저는 그 EAP를 샀어요. FSD, 그거 이제 반값이죠. 그 산 이유가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 자동으로. Y를 탈 때 한 1년 타보니까 이제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차선을 바꾼다는 게 이렇게 피곤한 일이었나? 바꾸고 나서 차시 자선을 잡고 내 네. 자리를 잡아가고. 이게 이제 EAP를 쓰기 전엔 몰랐는데 네. 아, 이게 이렇게 불편한 일이구나. 그래서 없으면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EAP를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FSD 기능이 신호등 다 인식을 하고 뭐 비보 좌회전 거의 뭐 한 98% 완벽하게 지금 자율주행이 돼가요. 그러니까요. 지금 물론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보도를 안 하고 있지만 이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지금. 네.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지금 법규 때문에 들어와 있질 않아요. 그거는 제가 사질 안 하고 450만원짜리 EAP 그걸 구매를 했습니다. 또 장점 있을까요? 그 테슬라 타는 사람들은 재구매를 테슬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OTA 기능이라고 어떤 기능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핸드폰 보면 자고 일어나면 업데이트가 돼서 네. 이 기능이 생겼네 이럴 때가 네, 있잖아요. 네. 근데 얘가 마치 그래요. 그 하나 예를 들면 지금 깜빡이 켜면 여기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없던 기능이에요. 근데 이것도 생긴 거고 최근에 생긴 거는 뭐냐면 깜빡이를 켜면 보통 이렇게 이제 3번 얘가 깜빡하고 꺼졌었어요. 자동으로. 근데 우리가 이게 불편하다 너무 짧다. 5번으로 늘려달라. 우리가 이제 일론 머스크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일론 머스크는 그럼 차라리 자동으로 해줄게. 깜빡이 이렇게 켜잖아요. 차선을 변경을 하면 네. 계속 켜져 있는 거예요. 들어오면 자동으로 꺼지죠. 이 기능이 이제 자고 나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오. 엊그제 생긴 기능은 전화 기능인데요. 전화를 우리가 끊으려면 이제 여기서 끊었거든요. 불편하다. 팔도 짧은데 불편하다. 그래서 이 버튼을 깠다가 해서 이제 끄게 해주는 거죠. 이게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번 차를 샀는데 없던 기능이 생기고 하려면 다시 새 차를 사야 되잖아요. 그랬죠 예전에는. 근데 테슬라는 그런 기능들이 계속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 차를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워할 만하면 하나씩 줘요. 버릴 만하면은 하나씩 툭툭 던져줍니다. 밀당을 잘하는 버릴 브랜드네요. 수가 없어. 예. 루프 네. 개방된
통유리죠. 이게 여름에 더워요. 그냥 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게 이제 그 선세이드를 설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그럼 또 다른 단점 있을까요? 시트도 아까 장점이랑 좀 단점입니다. 청바지 입고 타기가 좀 그래요. 혹시나 이염될까봐. 위험될까봐 네. 그런 문제도 있고.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얘들이 고쳐 나가니까 업데이트를 해주면서 좀 불편했던 점이 계속 좋아지니까 뭐 단점이라고 하면은 잠깐만요. 내가 너무 테슬라맨 것 같아. 단점이 없나? 차를 기존에 만드는 회사가 아니니까 네. 이런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는 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뭐 그 와이프 네. 이게 그 오토 와이프인데 비가 약간 많이 안 올 때도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짜증나요 진짜. 네. 이제 일론 머스크가 사과를 했죠. 그 부분에 얼마 전에 센서로 안 하고 아마 그 비전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빨리 개선을 하겠다. 사과하니까 이제 저도 받아줬습니다. 사과를 했고 네. 받아줬다. 네. 그럼 또 다른 단점 있을까요? 내비게이션이 단점이에요. 이 과속을 안 알려줍니다. 그게 지금 안 돼. 외국에서는 내비가 완벽합니다. 넓은 화면에 내비게이션 나오니까는 훨씬 더 장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막혀있기 때문에 단점은 맞습니다. 이 차는 뒷공간이 되게 넓은 것 같은데 트렁크 공간은 얼마나 나오나요? 제가 이제 그 고춧가루 참기름 방앗간을 17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 짐을 실을 때가 많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그 앞에 프렁크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네. 앞뒤로 있죠. 저기는 마늘을 싣고 부산까지 가면은 마늘 냄새 때문에 머리가 띵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마늘 앞에 넣으면은 냄새가 안 나거든요. 너무 좋아요. 네. 일론 머스크한테 또 고마워. 이런 얘기 하다 보면 너무 네.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 트렁크 공간도 보통 이제 그 골프백이 몇 개 들어간다 하잖아요. 근데 저는 골프를 안 치니까 저는 네. 배드민턴을 칩니다. 그럼 이제 그 트렁크가 넓은데 그 열면 아래에 숨겨진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배드민턴 그 백이 들어가요. 라켓 2개. 그럼 딱 그 숨기기 좋은. 딱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 내리고 나서 그 위에 이제 고춧가루하고 이런 마늘하고 딱 실으면은 마늘 앞에 실죠. 냄새 나니까 실었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부분에서 너무 만족스럽죠. 배드민턴은 안에다가 숨겨놓고 네. 얘는 고춧가루를 실어놓고. 예, 제가 불광동 그 배드민턴 동호회 회장입니다. 아 정말요? 배드민턴 홍보 한번 해주세요. 불광동 아. 주민들이 보고 계실 수 배드민턴은 정말 테슬라만큼 저평가됐다. 이렇게만 치는 게 아니라 뒤로 해서 이렇게 한번 힘을 빼고 한번 때렸을 때 그 맞을 때 채찍 소리가 나거든요. 네. 야, 그때 그 소리 그 스트레스, 쾌감. 정말 재밌는 운동이에요. 사실 저희가 드리는 질문 중에 추천하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너무 강추하실 것 같아서 좋죠. 네. 저 테슬라입니다. 강추하신다는 전제로 이 차에 대해서 이제 추천 영상 남겨주세요. 자, 일단은 전기차 중에서 제일 좋은 차가 테슬라는 맞아요. 제일 많이 팔리고 있고 엊그제 인도량 발표했죠. 46만 대. 사상 최고치를 찍었어요. 근데 우리 언론들을 보면은 테슬라 안 팔린다. 안 팔려서 가격 할인하는 거다.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홍보를 하질 않아요. 어쨌든 우리 언론사들은 홍보비를 받아서 이익을 창출하는 집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기한테 홍보를 해주는 업체들한테 좋은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고 테슬라를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테슬라는 유일하게 홍보를 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회사 중에. 근데 이런 회사가 만약에 성공을 하면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테슬라 홍보도 안 하는데 홍보비도 지출 안 하는데 성공을 했네? 이미 성공을 했죠. 사실 테슬라는. 다른 회사들도 그걸 따라할까봐 겁날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어쩔 수 없이 테슬라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테슬라가 화제율이 별로 없어요. 근데 테슬라가 한번 화제가 났다 그러면 뉴스 기사에 테슬라 화제 대문짝이 납니다. 근데 다른 전기차 회사들이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화제가 더 많이 나요. 근데 그 회사는 화제가 나도 제목에 그 회사 상호를 밝히질 않아요. 전기차 화재 발생.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테슬라를 처음부터 항상 언론에서 안 좋게 얘기를 하니까 테슬라가 정말 안 좋은가 보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안 좋게 보시는 분도 많은데 한번 타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차잖아요. 특히 유럽이나 이런 데서 지금 다 판매량 1위를 하고 있고 너무 남의 얘기 듣지 마시고 시승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차량 소개 너무 잘 해주셨고 간단한 한 줄 평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네. 이렇게 또 촬영하게 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기가 너무 애정하는 차랑 같이 나오면 또 네. 이게 또 추억이 되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사실 그것 때문에 출연하게 네. 됐어요. 이 영상을 제가 간직할 수 있겠구나. 네, 예쁘게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네, 나중에 테슬라가 1000불이 가면 이 네. 영상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 또 테슬라를 구매하실 예정이신가요? 예, 수익이 이번에 다행히 운이 좋게 많이 났어요. 그래서 X도 구매 예정이 있습니다. 아 정말요? 그러면 그때 빨리 사야 되면 조금 있으면 또 폭락할지 몰라요. 그 전에 사야 돼요. 네, 그럼 그때 또 새로운 X로 네.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또 불러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때 또 X로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